제가 요즘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시합 준비를 하는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단 한 명도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 준비하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올해야 뭐 상황이 이래갖고 대보협 대회가 다 취소가 됐지만 내가 그 친구들한테 내년에도 대보협 시합 안 나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내년에도 뭐 대보협 시합을 나갈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원석입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왜 대보협 시합 안 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 하는 말이 대보협 대회가 사설 대회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전에서도 시범 종목으로 강등이 되고 그 바람에 실업팀도 거의 다 해체가 됐고 또 대보협 시합이 사설 시합보다 굉장히 적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대보협 대회가 사설 대회보다 하나도 좋은 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말이 다 팩트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할 말이 없고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우야다가 참 이 지경까지 됐는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96년도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96년도에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98년도부터 시합을 뛰었는데 그때는 뭐 대보협 시합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디빌딩 시합을 열 수 있는 단체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 단체밖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권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시합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죠. 보디빌딩 단체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뭐 피스라든지 NPC, 뭐 PCA, 나바, 또 뭐 IFBB 프로 카드 주는 단체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나가고 싶은 단체 골라갖고 나가면 됩니다. 자기가 뛰고 싶은 단체.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이 이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을 따라 했죠. 근데 이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을 벌써 몇 년 전에 망했죠. 하지만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을 모방한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은 아직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죠. 저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선수들한테 외면 받아가지고 아빠 어디가처럼 그렇게 될까봐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뭐 은퇴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직 은퇴 안 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을 뛰었습니다. 올해도 대보협 선수 등록을 했고요. 제가 그동안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을 뛰면서 느꼈던 뭐 불만인 점, 아쉬운 점 그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98년도에 대구 대회를 처음 뛰었습니다. 대구 대회를 처음 뛰었는데 그때만 해도 시합에 선수들 자유 포즈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유 포즈가 사라졌죠. 전국 대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 포즈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방 대회는 자유 포즈가 거의 다 없어졌고요. 전국 대회 같은 경우에도 미스터 코리아만 자유 포즈가 있습니다. YMCA 같은 경우에는 자유 포즈가 없어졌죠. 이게 가면 갈수록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약간씩 퇴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미스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유 포즈를 하던데 그것도 굉장히 짧더라고요. 거의 한 30초? 원래 규정은 1분이거든요. 자유 포즈가 규정은 1분인데 30초를 하는데 30초 동안 포즈를 잡아봤자 몇 개를 잡겠어요. 굉장히 짧은데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시간도 너무 짧고요. 전국대회에서도 미스터 코리아만 자유 포즈가 있습니다. YMCA에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작년에 YMCA 시합 준비를 5월달부터 했습니다. 5월 중순부터 해가지고요. 시합이 10월달에 열렸으니까 거의 한 5개월을 준비했죠. 근데 무대에서 제가 포즈를 잡는 시간은 채 4분이 안 걸렸습니다. 라인업하고 뭐 규정 포즈 잡고 포즈 다운하고 내려오는 시간이 채 4분이 안 되더라고요. 시합을 뛰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나는 이 시합을 위해서 5개월이나 시간을 투자했는데 정작 무대에 서 있는 시간은 채 4분이 안 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뭐 시합 성적이라도 잘 나왔으면 좀 덜 아쉬웠을 낀데 성적도 좀 잘 안 나오고 3등 했으니까 성적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이 아쉽더라고요.
물론 왜 그런지 알아요. 자유포즈를 왜 없앴는지를 아는데 이게 종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유포즈까지 해버리면은 시합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갖고 그런 거는 아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보협에서 다른 사설대회처럼 타임테이블이라 해갖고 그런 거를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설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합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갖고 그 시합 시간에 맞춰 와갖고 자기 시합 뛰고 시상하고 바로 집에 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대보협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작년 Y 같은 경우에는 계측을 9시에 했습니다. 9시에 하고 이제 일반부 시합은 오후 2시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9시에 계측 끝나고 2시까지는 할 게 없으니까 무대 뒤에서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너무 지겹더라고요. 너무. 또 시합 끝나면은 시상식 해야 되잖아요. 또 그 트로피 하나 받아갈 거라고 무대 뒤에서 시상식 기다리는데 거의 1시간 정도를 기다려요. 거의 1시간 정도를. 이제 일반부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피지크, 클래식 보디빌딩, 여자 비키니 다 끝나고 시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합 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대 뒤에서 시상식을 또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죠. 그게 사실. 그래서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에서도 다른 사설 대회들처럼 뭐 타임테이블 같은 거 요런 거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YMCA 같은 큰 데에서는 일반부 보디빌딩도 자유포즈 다시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선수 입장에서는 무대 위에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시합 끝나고 굉장히 많이 아쉽더라고요. 또 대보협 판정에 불만을 품고 타 단체로 이적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 대한 보디빌딩 협회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보디빌딩이라는 종목 특성상 이게 판정 시비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육상이나 수영 경기 이런 기록 경기가 아닌 이상은 판정 시비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로니 콜먼처럼 정말 압도적인 몸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판정 시비가 솔직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격투기 종목인 UFC에서도 이런 판정 시비가 종종 일어나죠. 그래서 UFC 사장이 데이나 하이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수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판정 시비를 일어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KO로 이겨라. KO로 이기면은 이런 판정 시비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UFC 같은 경우에도 시합이 끝나면은 심판들 점수 공개를 다 하거든요. PS에서도 보면은 시합 때 무대 뒤에 전광판 막 크게 만들어 놓고 심사위원들 점수 공개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정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보협 같은 경우에 피스처럼 무대 뒤에 뭐 전광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점수를 공개하는 거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IFBB 리저널 대회에서는 원하는 선수에 한해서는 심사위원들 피드백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생겼더라고요. 뭐 이 선수는 어디가 좋니 어디가 나쁘니 요런 거를 원하는 선수에 한해서는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설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합을 연 지가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속해 있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알지 모르겠는데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이었는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서도 제외가 돼버리고 또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시범 종목으로 강등이 되고 또 그렇게 돼버리니까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실업팀도 거의 다 해체가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실업팀 같은 경우에도 선봉 선수들 연봉이 대폭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니까 이게 좀 갈수록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속해 있는 대보협 단체는 갈수록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대보협 선수들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잘 압니다. 이 대보협 관계자분들이나 대보협에 속해 있는 선배님들이 얼마나 대보협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시합을 뛰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변화를 해서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다시 엘리트 체육 단체로서 사랑받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대한 보디빌딩 협회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볼래나?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보시면은 이제 운동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시합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한 보디빌딩 협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썸네일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디빌딩 시합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은 대한 보디빌딩 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서 우리나라 보디빌딩 단체 중 유일하게 국가대표라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은 세계화 시대잖아요. 세계화 시대니까 IFBB 프로 좋죠. IFBB 프로 좋은데 일단은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을 뛰면서 실력을 쌓고요. 그런 다음에 뭐 조남은 선수나 김성환 선수처럼 이렇게 IFBB로 진출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국제대회 나가갖고 성적을 내면은 여러분들 연금도 나옵니다. 나라에서 훈장도 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여러분들이 보디빌딩에서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보디빌딩 협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프로가 돼버리면은 영원히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결론은 대보역 관계자분들이나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좋게 변할 거고요. 시합을 준비하는 어린 친구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 많이 뛰어주세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이었습니다.